풀어드릴 테니까 재밌는 짤 시간입니다. 첫 번째 짤, 이분이 누구냐면은 광주 가톨릭대 총장이신 김정용 신부신데요. 그 고향집이 가톨릭대 바로 옆에 있어요. 광주 가톨릭대. 뭐라 그러셨냐면은 전두환 같은 윤석열이 결국 국민을 향해 청구를 겨누었습니다. 실제로요, 여러분. 저도 어렸을 때이긴 하지만 5.18을 본 사람이잖아요. 만약에 윤석열이 살아 돌아오거나 아니면 그때 그 내란이 성공했다면 광주가 똑같이 되는 거예요. 아, 그렇죠. 예를 들어 윤석열이 만약에 한번 봅시다. 이번에 기각돼서 돌아온다면요. 국민들은 바보입니까? 길거리에 사람들 엄청나게 쏟아지겠지. 박근혜 기각될 걸 가정해가지고 그때 기무사 조연천이가 계엄령 구상했던 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 구조 속에 지금 놓여 있는 거라서. 그러면 국민들이 가만히 있으면 나중에 한번 보세요. 옛날에 그 윤석열 내란 일어나기 전에도 촛불행동 집회할 때 경찰이 그쪽 그 도로 있잖아요. 사람들을 엄청나게 도로를 안 열어줘. 그러니까 도로를 넓히려다가 경찰과 충돌하죠. 그것만 갖고도 막 폭력 사태 비슷한 게 나잖아요. 윤석열 살아 돌아오면 대한민국은 사실 진짜로 망하는 상황이 될 거라고 저는 봐요. 글자 그대로 내전 상태로 돌입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진짜 무서운 건 그 모든 성인 남자가 총기를 다룰 줄 안다는 거예요. 그런 나라가 전 세계에 없습니다. 성인 남자 25세 이상 대부분의 성인 남자가 총기를 사용할 줄 알고 실제로 총기를 사용해 본 경험이 있는 나라. 그런 나라에서 만약에 진짜 내전이 일어나면 이거는 머릿수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머릿수가 누가 더 많습니까? 국민이 많죠. 국민이 훨씬 더 많죠. 근데 그만큼 희생도 더 많이 하겠죠. 예. 그게 무서운 거죠. 이야기 더 나가시면 이제 우리가 그거랑 좀 비슷해지니까 여러분들 힘 좀 나시라는 글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힘들겠지만 조금만 참으세요. 사시도 9수만에 패스하고 결혼도 52살에 처하고 출근도 지각하는 새끼니 탄핵도 늦나 봅니다. 결과만 바뀌지 않으면 됩니다. 종신형으로 영영 못 나올 테니. 그 윤정균 대변인 있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논평하고 싶지 않아요. 가끔 써봅니다. 아직 발표를 못하지만. 아니 사실 민주당에서 내란 이전에는 그렇게 개막장 치는 정권인데도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싫었는데 네. 어느 날 민주당이 내란 수기 윤석열이라고 대통령 호칭을 뺐잖아요. 와 그때 굉장히 그 사이다 느꼈다. 12월 3일 계엄이 있을 때 이재명 대표님이 더 이상 윤석열은 대통령이 아니다라고 하셨죠. 자 다음 한번 볼까요? 여기 이제 이거죠 이제. 맞춰보세요. 자 저거 그냥 여러분 읽어보세요. 댓글창 한번 볼게요. 미리 말씀 안 드릴게요. 제가 읽어봐요. 문장으로 만들어봐. 당근, 파, 우동, 생선, 소주. 뭐라고요? 자, 당근, 파면, 조기 대선 이렇게. 어떤 분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1, 2, 3 계엄, 3, 2, 1 파면. 3월 21일. 거꾸로. 네. 야, 뭔가 썰이 난무합니다. 예. 그 의원들이 지금 광화문에서 저거 농성하잖아요. 릴레이 발언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 특정 가게를 홍보하는 것 같아서 좀 그렇긴 한데 그쪽 근처에 대선 칼국수 집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꼭 먹어야 된다고. 자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금태섭 씨가 한 말이 헤드라인으로 나왔네요. 탄핵 심판은 어떻게 될까? 금태섭 내가 결정문서도 기각은 거의 불가능. 실제로요 여러분 그거 지금 뭐 각하나 기각을 주장하는 사람들 사실 좀 얼치기들이죠. 그렇죠. 법조인 있기는 해. 예를 들어 저 김건희 그 옛날에 팬클럽 회장 누구였더라? 무슨 변호사 있지. 강신업. 그런 애들 보면은요 법조인 아니에요. 그냥 그거 유튜버지. 그래서 일각에서는 결정문 쓰기가 어려워서 기각이 아니라 각하다. 아, 결정문 안 쓰려고. 네. 자 금태섭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조갑재 씨. 승복은 윤석열만 하면 된다. 다른 사람들 끌어들이지 마라. 구차하게 이재명도 끌어들이지 마라. 이재명이 계엄령 선포했나? 살인 강도 현행범 재판을 하는데 판사가 무죄 석방 판결을 하면서 피살자 가족들에게 승복하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 예. 지금 조갑재
정규재 이분들은 지금 이재명 대표를 굉장히 좋게 생각하는 네. 잼며들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멋있어요. 조갑재 씨가 원래 젊은 시절에는 김대중 선생님을 지지하던 언론사 기자였습니다. 근데 이제 김대중 선생이 총재가 되고 대통령이 되는 과정에서 조갑제를 안 받아주니까 삐져가지고 저쪽으로 넘어갔는데 원래 민주당 지지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들 네. 지금도 민주당에 있다가 나간 사람들 많아. 예, 맞아요. 그가 내 이름을 안 불러주는 거야. 그 누구, 꽃이 될 수가 없잖아. 누군가 막 떠오르네. 그러니까 많아요. 그거 유튜버로 활동하시니까. 다음 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지금 나무늘보들. 나무늘보죠. 너무 느린 거야 제가. 근데 결론이 나오고 나면 여러분들은 헌법재판소가 왜 그렇게 고민했는지도 아마 나오겠죠. 그러면 그때는 아마 이해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헌법재판관 8명이 한 명도 단 한 명도 기각 의견을 내는 의견은 없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거침없이 하이킥 한 장면인 것 같은데 고구마를 처먹은 나 언제 선고 안 하냐고. 원래 저기 호박고구마 그 짤인데 여러분 똑같죠. 여러분 감정은 똑같으실 텐데요. 이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답답한 마음은 여러분이나 우리나 똑같은데 우리가 좀 우리 고향 말로 이물어서 댓글창에 난동 부리는 분들이 계셔요. 야, 니들이 뭐라고 하지 않았냐부터 시작해서 오늘은 새날 못 보겠다 나가겠다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동지적 언어를 좀 써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다음 5시에 선고 발표한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썰이었죠. 썰 돌아다니는 썰. 예. 현재까지는 그런 것 같고요. 7시도 기다리세요. 민주주의가 그런 거지 뭐. 어제 그 박성재 변론 때 이제 그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기자들하고 인터뷰하고 있는데 개몽된 변호사가 지나가면서 지금 표정이 화제가 됐죠. 개몽녀 김계리. 삐죽하고 지나가는 거 있잖아요. 아이고. 근데 저건 부러워서 그래요. 네, 부러워서 그래요. 네. 안 부러운 척, 나는 괜찮은 척 이렇게 하려다 보니까 저런 과장된 표정이 나오는 거죠. 요즘에 저 김계리 변호사에 또 분노하는 우리 민주당 국회의원이 한 분 계세요. 순천의 김문수 의원이신데 그 장관 김문수랑 이름이 똑같아가지고 이번에 삭발하신 분. 네, 삭발했는데 그 여순 반란 사건 진상조사위원회 여기에 김계리 변호사가 기획위원인가 그렇대요. 이런 그 뉴라이트들을 기획으로 다 심어놔가지고 그것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주 사회 곳곳에 이상한 사람들을 째다 박아놨어요 지금.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그 헌재 해가지고 스탑 더 스틸이에요. 스틸이 표를 훔치다의 스틸이 아니라 막 그 기다리는 걸 멈추고 싶다 이런 의미잖아요. 스탑 더 스틸 그만 좀 뭉개라. 헌재 스탑 더 스틸. 여러분들이 보고 싶어하는 표정은 이거 아닐까요? 곧 있으면 하면 윤석열의 저 표정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그 탈옥하면서 표정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진짜 스트레스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 나오면서 막 주목하고 그 장면에 정말 국민들이 분노하고 더 열받아한 것 같아요. 그 지금 무속이 판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오늘 5시냐 뭐 7시냐 걱정하시길래 또 제가 증권바닥에 점쟁이 빤스기 때문에 무속적인 걸 하나 풀어드리면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계엄이요. 12월 3일 계엄이 윤석열 취임 1000일 만에 계엄이 일어났습니다. 1000일. 아 그래요? 네, 1000일. 그때 막 제가 1000일 동안 막 노래도 불렀거든요. 그러면 12월 3일 제가 아까 1, 2, 3 계엄, 3, 2, 1 파면이라고 했잖아요. 계엄 날부터 3월 21일까지 정확히 108일입니다. 야. 가능성 있죠. 뭔가 그 김건희가 좋아할 만한 그러니까요. 그런 그 동격이긴 하네요. 그러니까 오늘 뭐 7시에 굳이 발표하지 않아도 워낙 난동을 부릴 극우들이 많기 때문에 정말 당장 당일날 오전에 발표하고 당일날 발표할 수 있으니까 조금 여유 있는 릴렉스 하시는 마음으로 파면되는 그 시간을 근데 기다리시면 이제 될 것 같아요. 머리로는 그래 릴렉스 해야지. 헌재도 무슨 이유가 있겠지. 기다려야지 하는데 막상 누우면 잠이 안 와. 그렇죠. 그걸 어떻게 하냐고. 그게 사람들이 힘들다는 거죠. 이쯤 되면 헌재가 뭐라도 좀 상황 설명을 하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 아닐까 싶어요. 하면 안 된다면서요. 네? 하면 안 아니야 된다면서요. 그래도 뭐
안 일단 된다니 저- 할 말은 없는데 윤- 뭐 때문에 늦어졌는지 너무 궁금하잖아요 국민들이. 그러니까 윤석열 저 표정을 보려면은 우리는 조금 더 기다려야 한다. 그쵸. 표정들이고 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주세요. 음. 계엄 내라는 윤이 저질렀는데 왜 우리가 매 순간 매일 잠 못 이루며 이렇게 고통받아야 합니까? 그러니까 진짜 꼴불견이 윤석열이 구속 취소돼서 나오면서 막 주먹 쥐고 흔드는 것도 열받았고 뭐 김치찌개 먹고 뭐 잘 잤다 그 소리에 빡쳤죠. 국민들은 못 자고 있는데. 죄진 놈이 불안한 건 사실일 거예요. 윤석열이가 아무리 센 척을 해도요. 불안해 죽지 지금. 제일 불안한 건 윤석열이야. 여러분들은요. 늦어져서 약간 짜증나는 거지만 윤석열만큼 불안하겠어요. 이거 뭐 어떻게 해가지고 사형은 좀 면해서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윤석열이 일하는 스타일이 대통령이란 자리가 떨어지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다음 가겠습니다. 대표적인 양비론성 만평. 불복의 골짜기 해서 지금 윤석열과 그 이재명 대표의 골짜기 밑에 헌재가 있다 이런 건데 대한민국 언론이 가장 좀 어떻게 보면 양비론 양시론 갖고 막 뭉개는 거 있잖아요. 결정적일 때는 선수로 뛰다가 애매할 때는 심판 보고 있는 거. 나 진짜 제일 싫어거든. 이게 핵심이야? 불복의 골짜기? 아유 박영석 씨 그러지 마. 그러는 거 아니야.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민감 국가로 지정하던 무렵 조태용이가 김건희랑 문자했던 바로 그날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얘가 미국 출장 간다고 그러다 취소한 것이 그렇죠. 이게 영향을 줬다 이런 얘기잖아요 지금. 네. 미국 출장 취소. 계엄 전 김건희와 문자. 자주 있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혹시나 싶어서 저 민감 국가가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찾아보니까 진짜 센시티브 컨트리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 민감 국가 얘기 나와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참 국민의힘의 그 이중성 이런 걸 정말 극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다들 이제 까먹으셨을 텐데 예전에 노무현 정권 대통령 때 김두관 저 행자부 장관이 대학생들의 반미 시위를 못 막았다고 해서 그 당시에 이제 국민의힘 전신정당이 해임 견해안을 국회에 올렸어요. 그래서 잦은 사퇴했거든요. 그게 한미동맹에 미친 영향과 이번에 민간 국가로 지정된 거를 따지면 아우. 큰 수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때 권영세가 찬성을 하고 주도를 했습니다. 그거를.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무정부 상태이긴 한데 그래도 불구하고 지금 정부는 마치 민간 국가가 무슨 성감대처럼 되게 좋은 것처럼 큰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별거 아니다라는 취급하니까 환장할 노릇이죠. 자, 트레저 SN님 미란 가능성이 큽니다 하셨는데요. 제가 계속 말씀드려요. 김건희나 윤석열이 도망가면 더 좋다니까요. 그렇죠. 결국은 잡힐 건데 네. 극우 세력이 완전 진압되는 효과가 있어. 전 세계적인 잔치판이 벌어지는 거예요. 도망가면. 차라리 네. 조심스럽게 도망가라고 내려두는 게 좋은 작전이야. 그렇죠. 자,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 일보 만평인데요. 지금 컨트롤 타워가 지금 무너지면서 외교, 안보, 경제가 다 쓰러지고 있다.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경제가 OECD가 한국 성장률을 1.5, 1.5. 한 번에 0.6%나 떨어뜨린 거예요. 2.1%인가 해서 1.5로 되게 큰 폭으로. 네. 한 그게 번에. 이런 거요. IMF 같은 게 오거나 내란이 일어나거나 딱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다음에 춘내 불사춘. 봄이 왔으나 봄이 온 게 아니다 이런 건데 실제로 그렇죠, 여러분. 최근에 날씨가 그런 느낌 아니었어요? 눈 펑펑 오다. 봄이 왔는데 봄이 온 게 아니다 같은 느낌.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부터 날씨가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윤석열도 따이지 않을까요? 아무리 꽃샘 주의가 세도 봄은 벌써 옵니다. 나무는 파릇파릇해지고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최상목 대행 윤선거 앞두고 현재 결정 헌재죠. 헌재 결정 존중해 달라. 국민께 호소. 그러니까 너나 잘해. 마은혁 재판관 임명해라. 이 걸어다니는 위헌 덩어리야. 진짜 이거 말이 오죽했으면 이재명 대표가 오늘 완전히 분노를 했을 거예요. 네, 최상목이 하는 말을 할 때 항상 그 헌법 위헌 이 말을 너무 자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도 너무 뻔하게 보이는 거죠. 헌법재판소에서 나온 결정 자체도 무시하고 있으면서 무슨 그 헌법을 이야기를 하냐 이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요즘에 최상목이가 진짜 난가병에 깊숙이 중증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면 이 기재부 출신들이
검사들도 저렇게 대통령 하는데 우리는 대통령 못할 게 뭐 있어? 약간 이런 희망 때문에 더 난가병이 심하게 걸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 최상목이가 그 뭐 색깔? 뭔 색깔 나한테 맞는 색깔 찾아요. 네. 그 짓 하고 있더만. 외신하고 뭐 기자회견인가 거기서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서 현재로서는 뭐 기회가 되면 하겠다는 얘기고 권한대행 맡았더니 가족들이 굉장히 기뻐했다 이랬다면서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지금 국민들한테 할 소리니까. 그러니까 가족들이 기뻐했다는 그 가족들도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 가족도 이상한 가족들이지. 그 지가 아빠가 실력으로 따낸 것도 아니고 선출직도 아니고 나라에 사고가 생겨가지고 어쩔 수 없이 위임받은 건데 그걸 왜 좋아합니까 그걸? 야수님 저한테 대선 출마할 거냐고 물어봐. 대선 출마할 거예요? 현재로서는 좀 어렵죠. 앞에 대표가 있어가지고. 무슨 이런. 다음 가겠게요. 지금 이것도 최상목인데요. 헌법재판소 앞에서 빨간 낙하를 찌라고 있어요. 헌재 결정 존중하자. 그래놓고 마은혁 임명 거부하고 있는. 오히려 헌법 망치고 있다. 지금 이야기 이런 거예요.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는 게 한덕수가 뭐 파면되느냐 아니면 기각되느냐에 따라서 결정할 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얘네들은 너무 노골적으로 있잖아요. 사실은 내가 그 헌법재판소 판결도 그런 거예요. 뭐 최재희 감사원장이나 검사 3명 위법성은 있는데 파면할 정도는 아니라는 게 법적으로 말이 돼요. 공직자들이 더 법은 잘 지켜야 되는 거 아니야. 네. 헌재 잘못한 거야 그거. 그러니까 저도 이번에 이제 윤석열 파면 결정 이후에 좀 비평을 하려고요. 참고 있습니다. 아껴뒀다가. 네. 진짜 하고 싶은 얘기 너무 많은데 너무 진짜 잠이 안 오면 빡치는 그런 판결들이 있는데 지금은 윤석열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야수 어쩔 수 없이 현재로서는 네. 참는다 이거. 네. 자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오늘 최대행 몸조심하길 직무유기 현행범 체포 가능하다 이 발언 때문에 국민의힘 쪽이 들고 일어났어요. 첫 번째 요즘 우리가 잘 안 다루는 약간 관심 밖의 인물인데 한동훈 이재명 최상면 몸조심 발언에 깡패들 쓰는 말 이렇게. 네. 저는 저 말 같지 않은 소리 들리지 않는데 네. 저 시그니처 저 같지 않은 자세 네. 저 너무 자연스러워졌어. 저 점점 자연스러워지고 있어요. 연습한 듯. 실제 깡패는 이런 거 아니에요? 윤석열 검사가 수사권 갖고 보복하면 깡패죠 했던 바로 그 윤석열. 윤석열이가 그랬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런 거요. 뭐 오늘도 보니까 유승민이나 안철수 이런 사람들이 이재명 대표가 유죄 판결 받으면은 뭐 출마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는데 그 모든 사건이 정치 탄압, 야당 탄압, 정적 제거용이었잖아요. 실제로 무슨 증거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이따가 뭐 빨간 아재 인터뷰에서도 그 이야기 다루겠지만 이재명 대표가 갖고 있는 모든 혐의라고 하는 게 무슨 죄가 있어서 받는 게 아니잖아. 윤석열이를 먼저 욕해야지. 오늘 안철수 발언 진짜 재밌었어요. 그 이재명 대표가 유발 하라리 만난다 그랬잖아요. 네. 대담한다 그랬더니 자기를 먼저 만나야 되는데 지지율 안 나와서 걱정하시는 건 알겠는데 좀 낄 때 껴야지. 그러니까 안철수 얘기 나오면 그냥 손가락 먼저 자르고 아니 얘기하시고요. 어찌 유발 하라리랑 안철수랑 비교를 해요. 노골적으로 이렇게 노골적으로 자기 좀 키워달라고 정치인이. 그러니까 예전에는 막 되게 화가 났거든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막 이재명 대표님 막 공격하면 막 화가 나는데 지금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지금은 쟤네들이 이재명 대표를 공격해야지만 그나마 언론에서 써주니까 저러는구나. 아이고 불쌍하다 이것들아 생각나더라고요. 야, 난 진짜 시간 관리하려고 정말 엄청 노력하는구나 진짜. 자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이 지금 최상목이 난 이런 거 좋아. 약간 내가 좀 약간 변태 성향이 있나 봐. 근데 이런 보면 내가 쾌감을 느껴가지고. 최상목 관상학적으로 저런 장면이 어울리나 봐요. 전혀 이질감이 없네. 왜 저 군인들 앞에서 막 박수치고 좋아하는 장면 있잖아. 좀 모자라 보이던데. 안 어울려요. 자, 다음만 볼게요. 다음 아수라 대행. 여러분 그 나이 좀 드신 분들은 압니다. 마징가 제트라고 하는 만화에 아수라 백작 등장하잖아요. 아수라 대행. 내가 아직도 대행으로 보이냐? 헌법 개무시, 마은혁 불임명, 방통위법 거부권 남발 이렇게. 그러니까 그 거부권 행사한 숫자를 그러니까 평균으로 따져 보면 윤석열보다 더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기간 대단한 아홉 개 대단한 째 사람이에요. 되죠. 네. 근데 저는 최상목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지금 용산에서 최상목이를 조종하는 사람이 있어. 오빠.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전우용 박사님.
군이 비상계엄을 앞두고 시체 담는 종이관 대량 구매를 타진하고 시체를 임시 보관하는 영연백 3,000개를 실제로 구매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계엄 선포 전에 이미 수만 병을 한꺼번에 죽여 없앨 작정을 한 것입니다. 윤석열 복귀를 바라는 자들을 더 이상 이념이나 정치 성향이 다른 사람으로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살인마입니다. 예, 맞죠. 이걸 어떻게 지지합니까 사람이? 처음에 내란이 일어났을 때요. 대구 서문시장의 분들도 인터뷰를 뭐라고 했냐면 그래도 내란은 아니지 계엄령은 아니지 했단 말이에요. 이 윤석열이가 버티면서 이거 내란 아니야라고 버티니까 이분들 금방 싹 돌아간 거잖아. 근데 이거 보시면은 인간적으로 정말 제발 이런 것 정도 보면은 버려야지 이제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저 많은 피해자 중에 희생자 중에 여러분들의 자녀들 수 있을 거잖아. 말이 됩니까? 그 세월호 참사나 이태원 참사의 그 부모님들 있죠. 상당수는 박근혜나 윤석열 찍었던 사람들이에요. 당하고 나서 그렇죠. 마음이 바뀌는 거란 말이에요.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단독 종이관 1,000개, 영연백 3,000개, 군의 수상한 시신 대비. 저게 누가 담겨 있는? 야, 좀 많이 드셨네. 많이 드셨어. 사이즈가 조금 본짤은 나 이게 너무 덩키한 거야. 본짤은 허구임을 밝힙니다. 계몽적인 표현주의. 지금 영연백에 덩케 윤석열이 지금 아니 담아서. 술 마시고 그냥 저 잠든 상태에서 생매장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다음 한번 볼게요. 읽어주세요. 더불어민주당도 좀 깔쌈하게 현수막 제작했으면 좋겠네요. 국민의힘은 이재명이 여러분들의 카톡도 들여다보겠답니다. 이런 식으로 현수막 만드는데 민주당도 시체 가방 3,000개 구매해 놓은 계엄이 아무 일도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네요. 윤정군 대변인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의 의견 전달하세요. 저런 얘기는 많이 나오는데 어. 참아 못합니다. 민주당. 네. 그래서 민주당이 욕 먹는 거야 이런 거는. 현수막도 하면서 이제 이겨야 돼. 너무 점잖아. 그러니까요. 적극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시체 가방 3,000개 당신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뭐 이러고. 예. 알콩달콩님 뭔 소리를 이렇게 하실까? 푸나님 시체 보관 가방에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이러다 동네 상권 다 죽겠네. 지금 사실은요 내란이나 이런 게 아니라도 항상 대구 경북이 경제가 제일 나빠요. 그렇죠. 재정 자립도 항상 꼴찌하고 그래. 저 지역이 이유는 딱 하나예요. 막 꽂아주니까 뽑아주니까. 그냥 뽑아주고 이 사람들은 가면 당선되고 나면 그걸로 끝이기 때문에 그래. 그렇죠. 그동안 이제 그 역대 정부에서 대구 경북에 내려준 예산만 다 더해도 아스팔트 대신에 금으로 깔아도 됩니다. 근데 그 많은 돈이 다 어디로 갔을까요? 똑같이 다른 지역보다 훨씬 더 돈을 많이 주는데 왜 돈은 항상 부족할까? 정치에서 경쟁 이런 게 사라지면 활력이 없어요. 정치하는 사람들 자체가 행정가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걸 좀 생각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여기요 지금 119 구급대원이 환자를 입고 뺑뺑 돌잖아요. 지금도 요즘에 그게 막 드러나고 있다며. 의료대라. 근데 119 구급대원은 쓰러져 있고요. 환자가 거기 119죠. 아니 그게 아니라 나도 쓰러졌는데 지금 119가 쓰러졌다니까. 응급실 뺑뺑이 1년. 그러니까 얼마 전에 그 119 그 소방대원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했었잖아요. 그때 이제 제가 그 기자회견문 들으면서 제일 무서웠던 대목이 그러니까 원래 119 구급대원은 과잉 판단을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고혈압으로 쓰러졌어도 뇌졸중이라고 그 진단하고 빨리 움직이는 이런 식으로 훈련이 돼야 되는데 응급실에서 제대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다 보니까 과소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괜찮겠지. 이 사람이 분명히 응급 상황 때문에 우리를 불렀어도 딱 도착하고 나서 응급실 10군데, 20군데, 30군데 계속 거절을 하다 보면 뭐 이 정도면 이 사람도 괜찮겠지. 이렇게 과소 판단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응급 그 활동이라는 자체가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자 다음 이재명 대표의 SNS인데요. 지금 초원이라는 영화 있잖아요. 그 안진걸 배우가 출연하는 초원. 저번에 이 감독님 인터뷰도 했었죠.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오늘 개봉이래요. 오늘이
근데 이 영화가 지금 이재명 대표가 홍보를 해주시고 계시네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일을 만들 우리 산자들이 다시 부르는 노래. 오늘을 만들 그들, 내일을 만들 우리 산자여 따르라. 오늘 개봉하는 영화 초혼, 다시 부르는 노래의 메시지가 심금을 울립니다. 영화 초혼은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든 평범한 이들, 노동자들과 청년 학생들이 나눈 연대 이야기입니다. 연대의 상징이 된 11곡의 민중가요가 울려 퍼질 때면 힘찬 노래소리 사이사이로 광장을 물들인 오색빛 외침들이 겹쳐 보이기도 합니다. 온갖 역경을 이겨내고 국민 주권의 원칙을 바로 세웠던 우리 민주주의 역사를 다시금 되새겨보면 좋겠습니다. 그 치열했던 과거가 현재를 구하였듯 2025년 우리들이 우리의 미래를 구할 것입니다. 그것이 산자들의 사명이라 믿습니다. 예, 그리고 이 영화의 개봉 상영관들. 상영관 리스트가 이렇게 뒤에 있죠. 서울, 경기,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여기에 지금 여러분들 이거 한번 캡처 한번 하시던가 아니면은 새날 텔레그램 정보방에 올라가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고 많은 분들이 보게 되면 이 영화는 개봉관 수가 늘어납니다. 자, 오늘 개봉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자, 오늘 이재명 대표의 최고위원회 발언 한번 보고 갑시다. 오늘의 한마디. 피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이 첫 인도 태평양 순방에서 한국을 뺐습니다. 국정 혼란 때문입니다. 관세 협상 골든타임도 속절없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위기의 본질은 국정 혼란 지속에 있습니다. 헌재의 신속한 판결을 촉구합니다. 여당의 연금 개혁 의지가 있는지 의아합니다. 여당이 민주당 발목 잡느라 개혁을 미루면 그 부담은 미래 세대에게 갑니다. 큰 틀에 합의한 만큼 20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논의를 계속합시다. 국민의힘의 입장 변화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었죠. 최상목 대행 몸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랬겠어요. 자, 오늘 그 윤정군 대변인 어떠셨어요? 오늘 일일 패널 그냥 국회의원 그만두고 새날 패널 하시면 이런 형식으로는 또 처음이었는데 나름대로 재밌네요. 네. 네, 반겨주시고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민주당의 원내대변인 빅3 윤정군 후원 좀 부탁드려요. 농협 351-1301-8657-13 윤정군 의원 많이 도와주시기 바라겠고요. 금액이 중요한 건 아니고 그렇죠. 후원하신 분들의 숫자. 명단. 한 숫자. 1,000명이 보냈다 그러면 얼마나 감동적이겠어. 제가 후원하신 분들한테도 다 전화 드렸습니다. 야. 1,000명 정도 되더라고요. 네. 네. 요즘엔 다 뭐 저 핸드폰 통화가 공짜니까요. 돈 서로 들 일이 없어요. 자, 마지막 소감 한마디 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새날 시청자분들은 이제 잠 못 이루는 불면의 밤 보내고 계실 텐데요. 저희 민주당 의원들이 정말 한 마음으로 똘똘 뭉쳐서 여러분들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좋은 성과 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오늘이나 내일 꼭 탄핵 선고 됐으면 좋겠고 만에 하나라도 혹시 안 되면 이번 주말에 광화문에 정말 지난주에 100만 명이 모여주셨는데요. 200만 명, 300만 명 모여서 우리 국민의 절대 다수가 압도적 다수가 윤석열에게 파면을 원하고 있다. 이런 의지를 헌법재판소에 또 그리고 국민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하게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윤정군 의원이었습니다. 자, 다음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